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이버에서 마케팅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알고리즘, C랭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고하지만 좀 지루합니다. 하지만은 네이버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C랭크. 이해하기 편이 있고요. 다음 동영상이 활용하기 편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통합 검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네이버는 광고 영역과 그리고 UGC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GC 영역은 유저 어쩌고저쩌고 컨텐츠 영역이죠. 영어를 못해가지고. 자, UGC 영역은 일반적으로 네이버 모바일 검색에서 통합 검색이라고 불리고요. 통합 검색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면과 같이. 그런데 이 중에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 이 5가지 영역은요. 통합 웹이라고 묶어놨습니다. 이건 앞에 영상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이트, 지도, 동영상, 이미지, 뉴스 등의 영역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제가 통합 검색을 한번 리뷰한 거는요. 바로 이 통합 검색에 C랭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C랭크라는 용어가요. 2016년, 정확하게는 2015년 12월부터 적용이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2016년 1월부터 적용이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2016년에 네이버 통합 웹은 혼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C랭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C랭크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가? 첫 번째, C랭크의 등장 배경. 네이버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첫 번째는 검색 광고, 두 번째는 네이버 쇼핑의 노출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블로그 마케팅, 이외에 지식인, 카페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이 3가지가 네이버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마케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블로그 마케팅 관련돼서는 마케팅 하는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미로 하는 사람 혹은 리뷰어들까지 수많은 컨텐츠들이 노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블로그 마케팅 영역입니다. 자, 이 3가지 영역에 어떻게 노출을 시키면 좋으냐라고 봤을 때 화면같이 검색 광고는 돈 내면 되고요. 네이버 쇼핑 광고는 스토어팜, 오픈몰, 종합몰을 이용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돈 내면 되고요. 그러나 블로그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같이 어둠의 업체한테 돈을 내거나 혹은 공식에 따라서 블로그를 이용합니다. 제목에 몇 번, 블로그 본문에 몇 번, 이렇게 키워드 어떻게 넣고 이미지 넣고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면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는요. 어둠 업체에 돈을 내면 비교적 상위 노출이 잘 되었고요. 또 강사들이 말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운영하면요. 비교적 상위 노출이 잘 되었습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한 65%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로그 관련돼서 네이버의 공식 광고 상품인 파워 컨텐츠라는 놈이 있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지금도 잘 모르시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또 띄워주지도 않고요. 이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 블로그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한다? 네이버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아니 블로그는 공짜 아니야? 라고 말해서 이 파워 컨텐츠를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의 업체한테 돈을 내는 것도 블로그에 돈을 쓰는 거고 공식에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블로그에 돈을 쓰는 건데 왜 파워 컨텐츠에서만큼은 사람들이 야, 나는 파워 컨텐츠라는 광고 상품 난 쓰지 않을 거야. 블로그는 원래 공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돈 쓰는 건데. 여튼 네이버를 통해서 돈을 쓰기 싫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은 업체한테 돈을 내거나 공식에 따라 블로그 운영하는 게 주류였고요. 파워 컨텐츠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은 비공식적이지만 내가 특별한 돈 들이지 않고 열심히 쓰면은 물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에 돈 들겠지만 그거 한번 들으면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좀 바쁘다 라고 한다면 어둠의 업체를 통해서 돈 슉 주고 노출시키면 되지 라고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몇몇 교육원을 통해서 네이버 마케팅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저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2015년 이전에는 저 같은 강사들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마케팅 아니죠.
블로그 마케팅이 사실 그 당시는 주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어뷰징하면서 운영하고 되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막으면 또 새로운 공식 막혀서 하면 되고, 또 막히면 또 새로운 공식 배우고 하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블로그 말고 뭐 지식인, 카페, 뭐 파워 컨텐츠, 네이버 쇼핑 이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려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한 팁만 알면은 상위 노출된다, 혹은 간단한 비용만 지불하면은 상위 노출이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던,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공식 한번 설명해 봐 라고 했을 때는요, 한번 제가 몇 가지 공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전까지는 요게 지금 통했는데요, 지금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라고 하고 한번 추억을 되새기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터넷을 통하면은 이 공식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A 강사와 B 강사, C 강사가 서로 똑같은 말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서로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네이버에서 막으면 거기서 변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또 막으면 또 변형을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버전들이 있지만요, 핵심, 이 거품을 걷어내고 뼈다귀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쉬지 말고 45일간 일상글을 써라. 일상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 안 되는 키워드, 예를 들면요, 야구의 보크란,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구리네요, 오늘 회사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의미 없는 글들 있잖아요. 보통 일상글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45일간 일상글을 쓰게 되면, 그러면 45일 후에 너의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최저가 블로그가 될 것이다. 최저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저가 블로그라고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되면은 이후에 네가 상위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를 팍팍 박아 놓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블로그를 처음 키울 때는요, 45일간 아무 글이나 씁니다. 그런데 제가 비키니를 팔아요. 하지만 저는 45일간은 비키니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야구 보크란 무엇인가, 2017년 프로야구 개막 1, 그리고 또 삼성 라이온즈는 왜 이렇게 폭망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적습니다. 적다가 이제 45일 후가 딱 돼요. 그러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예쁜 비키니, 홀터넥 비키니, 왕뽕 비키니 이런 키워드들을 놓고 글을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제목에 키워드를 놓고요, 제목의 길이는 약 15자 이내로 맞추고요, 본문에는 2000자 정도 쓰고요, 본문의 키워드는 5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왕뽕 비키니라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다. 그럼 블로그 제목은요, 왕뽕 비키니 추천, 왜 여름 수영복은 왕뽕 비키니인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2000자의 글을 쓰는데 그 중에 왕뽕 비키니 어쩌고저쩌고, 왕뽕 비키니 어쩌고저쩌고, 왕뽕 비키니 어쩌고, 이렇게 5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 교육하면은 그 수강생들이 하나의 어떤 기수처럼 돼서, 내가 글 쓰면은 밴드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 막 댓글 달아주고, 딴 사람이 글 쓰면 내가 댓글 달아주고, 이렇게 품앗이로 운영이 됩니다. 좀 슬프네요. 이렇게 과거에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노가다 하여튼 뭐 생각이 나지만, 하여튼 이렇게 실제로 운영했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이 잘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근해 공식처럼 모든 마케팅의 필살 공식 인양 막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 대행사 강사마다 여기서 적절한 양념과 변형이 일어나서 많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공식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열심히 일상글을 쓰면 네 블로그는 노출이 잘 돼. 이게 모든 블로그 마케팅을 정의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1인 사업자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글 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네이버 덕에 새로운 화랑 사업이 생겼죠. 뭐냐? 이름하여 일명 최저가 블로그 판매 사업입니다. 블로그 운영 공식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하지만은 이걸 계속 쓴다는 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직성요리 사 먹듯이,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거 사 먹듯이 최저가 블로그를 광고 대행사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45일간 매일매일 글 쓰는 걸
광고 대행사에 사람이 하거나 혹은 컴퓨터가 이제 대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략 100만 원, 제가 가격은 100만 원 적어놨는데요. 뭐 어떤 초기에는 한 300만 원 넘었다가 140만 원 됐다가 2015년 11월 정도에는 80만 원까지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장님, 직접 쓸 시간이 어디 있으신가요? 그냥 저한테 100만 원 주면은 노출되는 블로그 드릴게요. 그게 낫지 않으신가요? 100만 원 투자하시고 1000만 원 보시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사장님들 혹은 광고주들을 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바빠 죽겠는데 언제 프로야구 개막일은 언제인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언제 쓰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하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업이 굉장히 화랑이었고요. 제가 아는 광고 대행사 분들도 대부분 이런 최저가 블로그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주된 사업이었고 이것도 짭짤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간단했었고요. 그래서 앞에 C랭크가 나오기 전에 어떤 분위기를 좀 조합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든 혹은 구매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든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이 최저가 블로그를 손에 쥐면은 어느 정도 네이버 통합 검색의 상위 노출은 되었다. 뭐 물론 이 뒤에 또 다양한 작업들도 들어갔지만 이 정도만 하면은 반평균 정도는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 네이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상위 노출 작업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했지만 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하다가 이거 뚫렸네. 야 이거 하자. 이렇게 막고요. 또 뚫렸어. 막고요. 뚫렸어. 막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 노출이 잘 안 되더라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 100만 원쯤 주고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노출이 다시 잘 되는 블로그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키니를 제가 하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런데 비키니는 7월부터 성수기예요. 그럼 한 6월 정도부터 최저가 블로그 한 3개 정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막 돌려 쓰는 거예요. 앞에 제가 통합 검색 말하면서 유사문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사문서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막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해요. 막 이렇게 글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수기가 지났어요. 버려요. 필요 없거든요. 다시 성수기에 돌아왔어. 그럼 다시 3개 정도 사가지고 무슨 비키니 무슨 비키니 무슨 비키니 막 글 쓰다가 설령 죽으면 또 돈 주고 사면 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마케팅입니까? 노가다지.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옛날이여 하는 그때 시절에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이버 검색에서 좋은 글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3, 4년 계속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는 거지 같은 글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요. 질 낮은 컨텐츠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심히 운영하는 블로그는 검색에서 밀리게 되고요. 열심히 글 써봤자 대충 유사문서 피해가지고 최저가 블로그에 올리고 작업 조금만 걸면 상위 노출이 되는 광고성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블로그는 무조건 광고판이라고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뭐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 전에 봤던 대부분 상위에 노출됐던 글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작업이거든요.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드디어 어떤 반전의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 혹은 핵심 무기를 꺼냈는데요. 그게 바로 C랭크 알고리즘입니다. C랭크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완전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C랭크란 뭘까요? 네이버는 C랭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밑에 주소 있잖아요. 요 밑에 주소. 여기가 네이버 서치 블로그인데요. 이곳에서 네이버의 어떤 공식적인 변화들 혹은 공식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혹은 공식적인 블로그 운영 방법 등은 이곳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글인데요. C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컨텐츠의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생산된 컨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 생산되는지 체인을 파악해서 이 블로그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인기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 이게 C랭크입니다. 컨텐츠 체인 이렇게 C가 들어가서 C랭크라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주제별로 집중하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생산된 정보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다시 공유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복잡해. C랭크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랭크는 특정 주제와 관련도 높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이 컨텐츠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좋다면 결과적으로는 네 블로글이 상위 노출이 된다. 주제와 지속 생산, 즉 시간, 그리고 고객의 반응, 이 세 가지가 C랭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꺼집어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블로그 운영법은 비상업적으로 불리는 아무 주제, 일상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일상글을 45일간 운영하다가 45일 후에 최적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돈 버는 글, 상업적인 글들을 작성하고 검색을 도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혹은 45일간 다시 키우거나요. 그런데요, 이 방법이 이 C랭크 운영법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 혹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공식은 현재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C랭크 시대에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아무리 그냥 작성하시면 안 돼요. 아무 글이나 작성하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C랭크는 특정 주제, 여기 특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의 주제가 사실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다시 말을 좀 번역해보면요. C랭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글을 쓰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애견용품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애견용품과 관련도가 높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좀 화면같이 애견용품에 대한 글도 제가 씁니다. 애견용품 추천, 애견용품 싼 곳, 좋은 애견용품이란 뭐 이런 글도 쓰면서 올해의 징검다리 휴일은 2018년 프로야구 개막일은 홍대 소개팅 향수 추천 같이 쓴다면은 주제가 분산이 되죠. 애견용품이란 올해 휴일이란 뭐 상관입니까? 애견용품이란 프로야구 개막일이란 뭐가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C랭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즉 애견용품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위에처럼 쓰게 되면요, 물론 방문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위 노출에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C랭크 이전에 블로그 운영 방법은 45일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냥 한 달 반 정도 되잖아요. 45일만 내가 일상글을 계속 쓰게 되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랭크에서는 45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랭크는 주제에 따라서 최적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위도 같은 주제들끼리 정해지고요. 좋은 블로그인지 나쁜 블로그인지도 그 주제 안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주제를 벗어난 블로그들끼리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그 기간 역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 A가 있고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B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블로거들이 약 3개월 정도 비키니는 비키니에 대한 글을 쓰고요, 인공혈관은 인공혈관에 대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상식적으로 비키니에 대한 글들이 네이버에서 많이 생산이 될까요? 인공혈관과 관련된 글들을 다루는 블로그가 많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비키니에 대한 글들이 엄청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블로그 A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블로그 B는 조그만한 영역 가운데 인공혈관을 다루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주제 가운데 좋은 점수를 받으면 돼요. 3개월 똑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공혈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 정도와 비키니 관련된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 노출 정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인공혈관, 즉 블로그 B가 더 빠른 기간에 내 주제 안에서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요, B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방문자가 많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공혈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혈관은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 A보다 방문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C랭크 알고리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상식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비키니를 다루는 A 블로그와 인공혈관을 다루는 B 블로그, 누가 상위 노출이 더 잘 될까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블로그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B가 더 빨리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블로그 A는 경쟁업체, 수많은 경쟁업체들 사이에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중 좋은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B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방문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B블로그는 방문자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인공혈관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A블로그는 경쟁업체들 사이에 경쟁은 심하지만 반면에 찾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블로그 B보다 A가 방문자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B 블로그의 사장님이 A 블로그를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블로그에 방문자가 많아? 우리 담당자 너무 블로그 운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굴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인공혈관 자체가 원래 방문자가 적게 태어난 애입니다. 그러면 원래 작은 애한테 원래 많은 비키니처럼 방문자를 내 라고 하면은 그 사장님이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또 하나, 블로그 A 사장님이 보니까 B가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인공혈관을 다루는 게. 그래서 A가 B에게 야, 예쁜 비키니 추천 글 하나 써줘 라고 한다고 B 블로그 요청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주제가 틀려지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 써야 되는데 인공혈관에 대해서 쓰다가 갑자기 비키니에 대해서 글 써 라고 한다면 주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요. B 블로그 입장에서도 주제가 바뀌게 되면 C랭크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컨텐츠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작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빨리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좀 더 고민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조회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리하면 비키니를 다루는 블로그의 최적화 기간은 길고 인공혈관을 다루는 블로그의 경우는 최적화 기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방문자 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떼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운영해서 네 블로그 몇 명이야? 라고 했을 때 1000명이랑 100명, 1000명이 훨씬 더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공혈관과 비키니 예를 들었지만 원래 인공혈관은 그렇게 태어난 애고요. 그러나 비키니는 원래 조회수가 많게 태어난 애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방문자를 비교하시려면요, 비키니는 비키니 쪽 다루는 블로그랑 방문자를 비교하셔야 되고 인공혈관은 인공혈관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들끼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방문자 기준으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다른 블로그 마케팅을 다루는 강사분들과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 주제를 벗어난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 주제를 벗어나서 10,000명이고 1000명, 뭔 상관입니까? 내 주제에서 쟤는 1000명이고 나는 왜 100명인데 왜 틀리지? 이걸 고민하시고 경쟁업체가 어떤 키워드를 썼기 때문에 쟤는 1000명이고 나는 뭘 안 썼으니까 100명이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방문자 수는 블로그 운영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C랭크는요 3, 4년간 이어왔던 블로그의 기본 운영 틀을 완전히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어뷰징에 대한 스팸 필터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뷰징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어뷰징은 상위 노출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작업들만 해서 대충 올리면 상위 노출이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막잖아요, 또 변형해서 올리고 또 막으면 또 변형해서 올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되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막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알파고 얘기 한번 다시 드렸잖아요.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었던 것처럼 이 AI 기술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를 들면 제가 꼼수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꼼수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꼼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꼼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뽑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업도 하고 수주도 받고 상위 노출 돈도 받고 해줍니다. 그런데 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서 본전을 뽑기도 전에 네이버가 막아버려요. 그럼 또 시간을 투자하고 본전을 뽑으려고 하면 또 막아버려요. 그러면 돈 안 되는 꼼수 연구는 의미가 없거든요. 다 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래서 꼼수보다 꼼수를 만든 속도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꼼수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꼼수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요, 이 C랭크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어빙을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6월에는 카페에 적용이 됐고요. 8월에는 지식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들의 C랭크들은 각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 컨텐츠들에 대해서 고객의 반응이 좋다면 상위 노출된다 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요,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랭크가 등장한 후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블로그 마케팅 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45일이라는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던 블로그를 못 만든다는 게 현재 가장 큰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주제마다 상위 노출에 들어가는 기간, 즉 최적화 기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공식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몇 개를 쓰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돼 라는 공식들이 현재 존재하기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위한 어떤 블로그 마케팅의 필살 교육 이런 것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이 불투명해진 최적화 블로그 때문에 이 만들어 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상위 노출을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블로그 말고 딴 데로 가볼까? 라고 해서 블로그가 아닌 영역들이 좀 북적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네이버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갔고요. 밴드 이런 데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밴드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지금 돈 벌고 있나? 라고 물었을 때는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네 라고 말하는 마케터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진출을 많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거기 돈을 버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참고로 블로그 강사들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네이버 마케팅 강사 이러면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명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강사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손에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데 현재 네이버 마케팅 쪽은 굉장히 적은 수의 강사들만 남아있다, 이런 것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즉 입찰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돈은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어디 쓰지? 라고 했을 때 바로 검색 광고 혹은 파워 컨텐츠 등등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입찰가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로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아직도 네이버에서 이 어떤 공식을 찾는다, 혹은 신최적화, 혹은 시젠크 최적화 이런 공식을 따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공식이 설령 단기간에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팸 필터가 맞거든요. 그러면 다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랭크가 적용이 됐는 게요, 2016년이니까요 제가 지금 2018년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의 2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법 혹은 공식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과거처럼 블로그 상위 노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45일간 일상글을 적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망하고 있지만, 하지만은 블로그를 포함해서 C랭크에 적합한 혹은 C랭크로 인해서 다른 영역들을 적절하게 노리시는 분들은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살아남고 있고요. 많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과거같이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강의 들어 다니고 이런 상위 노출 공식을 찾는 분들에게는요, 현재
마케팅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하지만은 내가 가진 방법으로 혹은 내가 C랭크를 이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네이버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다. C랭크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법을 찾으셔야만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랭크 약간 지루하다고 경고를 드렸는데요. 또 들어보신 분들은 어떠셨지 모르겠습니다. C랭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랭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C랭크 활용하기인데요. C랭크 활용하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C랭크를 중심으로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씨 아줌마입니다. 지난번에 C랭크를 이해하는 동영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C랭크를 활용하느냐,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랭크 활용하기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입니다. 사실 과거의 블로그 마케팅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조금만 돈을 쓰거나 혹은 조금만 시간을 쓰게 되면은 단기간에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공식들 한번 다시 기억해내 볼까요?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대충 글을 쓰게 되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잘 돼.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이러면은 대충 45일만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일도 투자하기 싫은 사람 그냥 돈 주고 샀으면 됐습니다. 뭐 가격은 대략 한 100만 원대 중심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이러면은 돈 주고 하거나 혹은 45일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요. C랭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들이 주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총 31개입니다. 화면과 같이 이렇게 31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택해서 용과도 높은 글들을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C랭크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C랭크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이제 노출 순위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화면과 같이 그냥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한다면은 막 아무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음 묵상도 적고요. 그리고 무슨 한정판 체리 호가든도 뭐 적고요. 속초노스도 적고 아이패드 미니 필름 부착도 적고 주제가 없어요. 그냥 막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들이 취미로 뭐 노출 상관없이 운영한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마케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블로그 운영했다 과연 별로겠죠. 특히 기업의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C랭크에도 맞지가 않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같이 보시면은 한 영어 캠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영어 캠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영어 캠프, 중학생 영어 캠프, 영어 캠프 준비 방법, 영어 캠프 비용, 영어 캠프의 필요성 등등등등 영어 캠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글들을 적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체가 어떤 걸로 브랜딩하고 있는지 이 블로그의 제목만 봐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C랭크 시대에 또 적절한 운영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간이 걸리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글을 쓰는 것 이것이 C랭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영 방법인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블로그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컨텐츠를 작성을 했는데요. 상위 노출이 될까요? 상위 노출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영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어 캠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밀고 들어가느냐? 좋은 글들을 오랫동안 써야 됩니다. 즉 C랭크는 운영 기간이 길어야 하므로 운영 기간이 짧은 신생 업체의 경우는 단기간에 내가 상위 노출하겠다 라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45일간 혹은 블로그를 구매해서 뭔가 단기간에 상위 노출한다는 것은 현재 네이버 알고리즘상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와인을 숙성시키듯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정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C랭크 이전부터 이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업체는 지금 상위 노출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 병원 블로그의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병원 블로그는 2007년부터 질환과 건강 정보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8년도니까 11년 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블로그는 처음 봤는데요. 여튼 이 블로그는 현재 C랭크 최적화가 되어서 이 블로그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중에 대략 70% 이상을 다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로그보다 상위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블로그를 가지는 방법은 이 블로그와 비슷한 운영기간 혹은 이 블로그보다 더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받아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보다 더 상위 노출시키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의 가장 큰 단점은 신생업체에게 불리하고, 또 하나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파워 컨텐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신생 블로그는 상위 노출시키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신생 업체의 경우는 블로그를 단기간에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화면같이 비키니 부분에 파워 컨텐츠라고 있잖아요. PC, 모바일 3개씩 노출되는 광고고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키니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파워 컨텐츠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입찰가를 정하기만 하면 노출됩니다. 비록 내 블로그 운영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 블로그가 주제에 맞게 운영하지 않아서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라던가 혹은 3페이지 블로그 혹은 72시간 블로그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돈만 내고 정해진 컨텐츠만 작성하면 노출이 되는 게 바로 파워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로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그래서 나는 컨텐츠는 좋아 라고 한다면 이 파워 컨텐츠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겠죠. 또한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도 좋은 컨텐츠를 작성해서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이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출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한다면 저절로 떠오르는 이 언더 마케팅 어떨까요? 언더 마케팅은 현재 상위 노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간 어떤 꼼수로 바로 만들어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나 네이버가 어뷰징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재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기 키워드인 경우는 상위 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한의원에서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비염 가격, 비염 한의원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가능한지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전화해본 20개 업체 모두 이 키워드는 안 돼. 물론 앞에 작은 키워드들 있잖아요. 강남 비염 한의원이라던가 강남 비염 성장 클리닉 이런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가능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큰 키워드들,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들은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은 키워드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하고 있는 비즈니스 키워드 혹은 인기 키워드들은 언더 마케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언더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것보다는 광고 상품인 파워 컨텐츠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파워 컨텐츠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되는 필수 옵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 말고도 여러 가지 노출시키실 전략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내 블로그가 아닌 남의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좋은 컨텐츠들을 노출시키는 전략,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죠. 블로그 체험단이 가지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C랭크의 효과적인 대비책이라는 겁니다. 내 블로그의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은 블로그 체험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 리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내가 의도한 컨텐츠들을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앞에서 신생 블로거들은 C랭크에 굉장히 큰 약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링크나 혹은 파워 컨텐츠로도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이 약점을 극복하고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C랭크 점수를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직접 올리기보다는 이미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의 경우도 블로그 체험단을 물론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C랭크로 인해서 C랭크 점수가 높은 몇몇 블로거들이 상위를 도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인기 키워드의 경우 상위 5개 중에 이런 도배를 막기 위해서 한 개의 블로그와 2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인기 키워드의 경우는 한 개의 블로그가 기껏 올릴 수 있는 게시글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영역도 내 컨텐츠가 노출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정리하면은 내 블로그의 C랭크 점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블로그 체험단의 높은 C랭크 점수를 활용해서 상위 노출시키자는 거, 바로 세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자, 이제 C랭크 활용 방법 3가지 이야기하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이 이겁니다. C랭크 시대에는 높은 주제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제 점수를 높게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당장의 효과가 없더라도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돈이 안 되는데 블로그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인내의 시간에 파워 컨텐츠나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효과적인 노출과 매출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상위 노출에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에 목매달지 마시고 효과적인 노출, 어떻게 하면 네이버 토합 검색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씨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블로그, 아픈 블로그 구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많은 분들이 그냥 글 쓰면 노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한 영혼이시고요. 대부분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건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블로그로 내 사업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처럼 일부 돈을 벌기 위한 혹은 마케팅을 하는 블로그에는요, 그리고 보통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비정상적인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저품질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 혹은 72시간 블로그 여러 가지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얘기하면서 이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랭크 블로그입니다. C랭크 블로그는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릴게요. C랭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으로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C랭크는 네이버에서 굉장히 잘 만든 알고리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는 블로그에 적용이 되었고 2017년에는 6월에 카페에, 8월에는 지식인에 적용이 되었고요. 앞으로 더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핵심은 특정 주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잘 먹고 자주 운동하고 잘 자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블로그가 건강해지려면 이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쓸 주제를 정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블로그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키니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키니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비키니, 예쁜 비키니, 휴양지 패션, 신혼여행 준비물, 커플 수영복 등등등등 비키니와 관련도와 연관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운영기간도 길고 방문자들이 체류 시간도 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자주 방문을 해주고 등등등등 블로그를 잘 운영하게 되면 시랭크 시대에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운영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비키니 블로거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상위 노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서 상위 노출이 될 때, 이때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네 블로그 C랭크 블로그 됐네? 실행됐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C랭크 블로그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상위 노출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노출 순위들도 블로그끼리 다른데요. 보통 내 블로그가 네 블로그보다 C랭크 점수가 높아서 상위 노출이 잘 돼! 혹은 내 블로그가 네 블로그보다 C랭크 점수가 낮아서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끼리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덜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C랭크 등급도 더 높은 블로그와 그렇지 않은 블로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픈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블로그를 보통 저품질 블로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앞에서 건강한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게 되면요, 아픈 블로그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잘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잘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키니 쇼핑몰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비키니와 관련도가 높은 글들보다는 홍콩 여행 추천, 아이폰 10 케이스 추천, 보육료 인상, 이번 주 개봉 영화 추천, 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뭐 이렇게 비키니와 관련 없는 걸로 트래픽으로 막 모았어요. 상위 노출이 될까요? 단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정작 팔아야 되는 이 비키니 영역에서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블로그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한 증상들이 생겨서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듯이 블로그들도 물론 한두 개 쓴다고 블로그 갑자기 노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글을 쓰게 되면은 조금씩 블로그 역시도 앞에 방법대로 주제를 벗어나는 글들을 작성하게 되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아픈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블로그를 보통 우리는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르죠. 한편 사람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죠.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 하나도 좋을 게 없다. 블로그 운영에서도 이 백해무익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뷰징입니다. 네이버의 가이드에 맞게 운영해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에서 운영 정책에 보시면은 대략 한 10개 정도의 글을 통해서 네 블로그 이렇게 운영해야 돼, 이거 하면 네 블로그 죽어 라는 내용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절대 어뷰징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를 빨리 아프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주제로 짧은 기간 띄엄띄엄 블로그하면요, 노출도 잘 안 되고요, 아파요. 그리고 남의 글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이는 것도 아프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에 네이버가 알려주는 운영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또 운영하시면은 엄청 더 빨리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럼 저품질 블로그 어떤 증상이 있는 건데, 사람이 아프게 되면 열이 나고 몸무게도 빠지고 피곤해 하듯이 블로그 역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화면같이 블로그가 일정 수준의 방문자가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자 급락이 이 저품질 블로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블로그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는데 어느 날 방문자가 급락해서 20-30명이 들어온다. 내 블로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실 방문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요, 기존에 상위 노출이 되어서 방문자를 모으던 그런 블로그 글들이 뒤로 밀려버린 거거든요. 블로그의 순위가 밀려난다는 것은 C랭크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블로그가 아프게 되면 상위 노출되었던 글들이 뒤로 밀리게 되고 방문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아픈 블로그, 즉 저품질 블로그는 고객이 검색을 통해서 대부분 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좀비 블로그, 즉 마케팅에 의미가 없는 블로그가 되고 마는 거죠. 저품질 블로그는 매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람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듯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쓴 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제가 쓴 글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 블로그의 제목을 복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쓴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겠죠. 검색창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떴을 때 여러분들 블로그는 1차 검사를 통과를 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가 남았거든요. 자, 뭐냐? 블로그 제목의 일부를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노출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면 2단계까지 통과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블로그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품질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방문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품질 증상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분의 블로그가 과연 1단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블로그의 제목이 이거니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곳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이 안 되죠? 왜 안 되지? 자, 블로그 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 글이. 이거 제목은 이겁니다. 똑같이 썼어요. 검색에. 안 나와요. 이때 제목을 눌러보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아파요. 중환자실? 소생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언제 소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튼 여러분들 블로그는 현재 아픕니다. 자, 앞에 생각나시나요? 블로그를 전체를 넣었을 때 노출이 돼야 된다. 1단계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삭제를 하면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 게 2단계 테스트. 이 글은 지금 두 개 다 통과됐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블로그를 3페이지 블로그라고 불리고요. 검색에서 3페이지 첫 번째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목을 전체를 넣게 되면 정상적인 노출이 되는데 제목의 일부를 삭제하면 3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블로그를 3페이지 블로그라고 부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3페이지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죽을 병은 아니지만 뭐 폐렴 정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도 있습니다. 72시간 블로그 혹은 최신순 저품질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약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되는 경우, 혹은 블로그를 대략 뭐 3-4개월 정도 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글을 썼더니 대략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이 되더라 라는 건데요. 이것을 보통 72시간 블로그 혹은 최신순 저품질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뭐 한 1-2주 정도만 글을 꾸준히 써주시면 탈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신경 써서 운영만 해주시면 전혀 블로그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테스트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정상적인 블로그고요. 1단계 블로그 테스트에서 실패한다, 즉 제목 전체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목 전체는 노출이 되지만 제목의 일부를 삭제하고 넣었을 때 2단계 테스트죠. 이때 노출이 잘 안 된다면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좀 아픈 병에 걸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쉬거나 혹은 아예 블로그를 처음 만든 경우는 내가 글을 쓰더라도 약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되는 72시간 블로그도 있지만 이건 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장수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저품질 블로그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뭐 저품질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 그냥 걸리면은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걸렸다 라고 한다면은 네이버에서 저품질 블로그 탈출 혹은 저품질 블로그 탈출 방법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그 중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전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진짜인지 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살, 뭐 100% 탈출법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적절하게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탈출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품질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안 아픈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C랭크에 맞게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글을 쓰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블로그 가이드에 맞게끔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듯이 블로그 역시도 위에 법칙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저품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거나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품앗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블로그가 급격하게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블로그 하루 이틀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꼼수보다는 오랫동안 정석을 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요즘 꼼수가 통하는 그런 허접한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